프로그래밍 언어 5장 연산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배웠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고, 대입 연산자, 대입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3절 증감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이게 증가죠.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소죠. 감소. 그래서 이거 앞자를 따서 증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간결하게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으면 여기 한 개를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썸이다. 원래 어떻게 썼어요? 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줬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좀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복합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썼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붙여 써야 됩니다. 한 개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일 때는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순서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위형 증감연산자, 후위형 증감연산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앞에 있다는 얘기죠. 전위형 증감연산자. 그래서 제시한 값에 먼저 증감연산을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먼저 할 거냐 얘를 먼저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제 여기 헷갈리는 거죠. 자, 먼저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가 A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원래 8이었는데 A가 8이었는데 A를 먼저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겠죠. 이 값을 뭐 한다고요? VAL 여기에다 대입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돼요? 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9가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왼쪽에 있으면 A를 먼저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죠.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8이 있어요. 근데 이거부터 연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7이 되고 근데 그 값을 대입연산 맨 마지막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낮아요. 대입연산자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으면 7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A는 8,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A 플러스든 플러스 A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후희형 증감 연산자. 요거는 뭐냐면 플러스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있는데 여기 8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벨은 A, 얘를 먼저 수행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벨이라고 하는 변수에 뭐예요? 뭘 집어넣어요? A의 값을 집어넣고 8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A를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 플러스 해주라고 했으니까 이 A가 어떻게 돼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9, 밸류는 8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으면 자, 이 A가 먼저 대입되고 그리고 나서 증가를 시켜준다. 이게 다른 애들 같이 있으면 막 헷갈립니다.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A에 8이 있는데 이것을 value에다 집어넣고 여기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7이 되겠죠. 결국은 A는 7값, value는 8값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형, 후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을 이제 그림을 설명드렸는데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굳이 이게 두 줄로 쓰지 말고 한 줄로 아니 세 줄로 한 줄 더 써라. 즉 A는 8. 그 다음에 뭐예요? A를 먼저 증가시킨 게 목적이다. 그럼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대입해줘라. 물론 문장이 끝났으니까 다 세미콜론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거의 결과가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A가 8이고 뭘 하라고요? 증가를 먼저 해주라고. 그러니까 value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9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아이고, 여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예요? A를 먼저 감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는데 8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A를 먼저 감소시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에 7이 될 거고 그 7을 value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뭐 그런 식으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A에 8이 들어있는데 뭘 먼저 하라고요? value에다 대입하는 걸 먼저 해요. 그게 8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뭐예요? 감소시키는 게 나중이죠. 그럼 A가 뭐가 돼요? 7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경우는 value나 A가 똑같지만 사실 A는 같이 감소를 해야 되니까 A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value의 값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여기 세 번째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네 번째 경우는 뭐예요? A의 값을 먼저 대입을 해주고 A를 감소시키니까 value 값은 처음에 있는 값, 8 값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A는 들어간 후에 감소를 시킨 거였기 때문에 7이 나온 겁니다. 자, 이항 연산자와 함께 사용하는 증감 연산자. 덧셈과 뺄셈을 나타내는 이항 연산자의 증감 연산자 한 개 사용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자, 한번 보시죠. 이항 연산자의 증감 연산자 사용한 예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4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에는 10이 있고요. 자, B에는 15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뭘 먼저 하라고 했어요? A를 증가시키는 걸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돼요? 11이 되고요. 얘는 증가시키지 말고 하래요. 그러니까 요 A하고 요 B하고 합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를 합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value에는 얼마가 들어가요? 26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B값이 그러니까 이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리고 나서 뭐예요?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하나 줄이라고 했으니까 1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면 이제 요거 3개 값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alue에는 26이 들어가고 A에 11이 들어가고 B에 14가 들어갔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죠. 여기도 A가 얼마였어요? 10이었을 거니까. 자, A에 10이 들어가 있고 자, B에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뒤에 있으니까 먼저는 A를 하고 요 B는 뭐예요? B 감소시킨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A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A는 나중에 이게 지금 보면 요거는 나중에 얘는 지금 해야 돼요. B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가 돼요? 감소시키는 거니까 14가 돼요. B가 그럼 A하고 B를 더하기를 해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VAL2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더해서 넣는 게 24가 들어가겠죠. 24가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해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해주니까 뭐가 돼요? A는 1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 먼저 뭐예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VAL2, value 2는 24가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11, 여기 A는 11이었고요. B는 14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기가, 이거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할 때 이거 헷갈려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이렇게 놓고 뭘 먼저 하라고요? 아, B를 빼주는 걸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value 2에다가 A하고 B를 더해줘라. 그리고 나서 A를 증가시켜라. 요거 지금 A 플러스 플러스 할 때 여기 칸 띄우면 안 됩니다. 이거 바로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변수의 왼쪽에 있으면 그 자체를 먼저 해주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맨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 자, 관계연산자는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피연산자를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참이면 1. 우리 1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참. 1은 뭐? 참. 0은 거짓.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0이 아닌 것들은 다 참이에요. 사실은. 뭐 2도 참이고 3도 참이에요. 0이 아닌 거. 물론 0.0은 어떻게 돼요? 얘도 거짓입니다. 실수형에서는 0.0이고 정수에서는 0입니다. 0이 거짓이고 그 나머지는 다 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조건문 쓸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A와 B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리턴 값이 뭐예요? 같으면 0이나 1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5하고 8을 비교했는데 같으냐라고 물었잖아요. 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false예요, false. 안 같으면 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같지 않다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키보드에 이런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느낌표 써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두 개 문자예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1 위에 느낌표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을 누르시면 이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 이렇게 해주면 이거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 맞죠? 같지 않은 게. 그런 게 이제 참이 될 거고, 참은 true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C에서는 true, false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true, false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서 참, 거짓,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자, 이거 true니까 1로 표시가 됩니다. 결과는 1입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요.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크다란 뜻이죠. 네, 크거나 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커도 되고 같아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5가 8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죠? 참이 돼요. 그러니까 1입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죠? 커도 되고
왼쪽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해되시죠? 자,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5-6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자, 각각을 입력받았습니다. 각각을 입력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입력받은 애가 같으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1이 출력될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A 넣는 B 땡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고, 이건 A 느낌표는 B 땡땡 여기는 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뭐 나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참이잖아요. 3이니까 1이 출력이 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의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